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클로드 AI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클로드 AI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강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다시 한번 클로드 AI를 다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요즘 AI 중에 이제 클로드가 완전히 대세로 지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팩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로드가 그 대세 AI로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올 건데요. 자, 이거거든요. 자, 클로드 월간 설치 첫 50만 돌파해서 챗GPT 이어 2위 올라라고 했는데, 자, 이 수치가 예전에는 클로드가 거의 존재감이 특히나 매니아층, 개발자나 일부 사용자들한테 엔트로피 클로드가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도 챗GPT보다는 이 클로드를 먼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오픈 AI에서 이제 5.5 모델을 새로 출시를 해서 다시 챗GPT가 반짝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한테 클로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 앱 시장 내에서 챗GPT 독주소 클로드 존재감 확대를 하고 있고, 그 사용 지금 등록 기준으로도 보세요. 사용자 수도 첫 3위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클로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클로드가 대부분의 디자인, 요즘에 이제 클로드가 디자인까지 다 섭렵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코딩이면 코딩, 글쓰기면 글쓰기, 이미지나 뭐 에이전틱 AI를 통해 가지고 문서 만들기면 만들기, 뭐 여러 가지를 대부분은 다 잘하는 AI이기 때문에 이 클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클로드를 그러면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화, 특히나 내 업무를 편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 방법을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가 진행할 예정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기초 단계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기초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기초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중급 단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티팩트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또 다른 강의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클로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스킬을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넣는 게 우리가 커넥터나 프로젝트 뭐 플러그인을 활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코어크를 어떻게 쓰는지, 클로드 AI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에이전틱 AI를 활용하기 위한 코어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클로드 코드. 과연 클로드 코드는 어떻게 하는지, 클로드 코드 말은 들어봤는데 내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뭐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실습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크게 이렇게 한 다섯 개의 이 기획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쓰고 계신다면 제 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처음부터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아마도 클로드 AI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긴 말 안 하고 이제 클로드 AI 기초 활용법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목적 클로드 AI 활용하는 건데요. 강의 대상은 역시나 초보자들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의 내용은 총 4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기초. 자, 우리가 프롬프트를 왜 쓰냐?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멀티턴 사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한 번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내가 의도하고 있는, 화자가 의도하고 있는 맥락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나요?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매우 잘하는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께는 굉장히
뭐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원하는 내용을 의도하는 바를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하물며 AI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AI가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점점 AI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 맥락을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멀티턴, 즉,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점점 근사하게 접근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멀티턴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활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뭐 PDF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안에서의 내용을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를 알려줘, 이런 내용을 문의를 하면 AI가 그 이미지를나 그 PDF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을 우리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글쓰기 보조 비법은 뭐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이메일 초안을 요청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게 비즈니스 매너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매너가 들어간 내용으로 이메일 초안을 작성을 해줘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여기 안에는 이 이미지를 뭐 이후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이 실습에서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내용을 넣지만 여기 안에는 개인정보 혹시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처음에 프롬프트를 넣는 그 내용 안에서 나중에 AI가 이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을 다 학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넣는 건 반드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여러 가지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강의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프롬프트 4대 요소 익히는 건데요. 자, 4대 요소를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프롬프트와 나쁜 프롬프트의 차이를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 맥락, 형식, 길이를 지정하는 이 4대 요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실습을 진행할 거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웹 방식으로 일단 들어왔어요. 웹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웹이 아니라 데스크탑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편하신 걸 작성을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때 뭐 이번 시간이 아니고 이제 심화 과정에서 코워크나 이걸 할 때는 데스크탑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뭐 데스크탑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웹 방식으로 들어갈게요. 뭐 클로드.ai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계정이 없는 분들은 계정을 생성을 해서 하는데, 뭐 싱글 사인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 계정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든지 뭐 다른 계정을 활용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무난하게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모호한 프롬프트를 먼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호한 프롬프트를 먼저 입력을 해보는데 어떤 결과물을 낼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이 프롬프트를 해서 여기다 이제 마케팅 알려줘라는 걸 얘가 질문을 한 거죠. 저한테 마케팅 알려줘 해서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일단 뭐 적응형이 있는데 저는 이 적응형 사고는 빼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마케팅 알려줘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한번 모호하게 내가 뭐 마케팅에 대해서 뭘 알려달라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한번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제 마케팅에 대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하면서 요즘에 이 클로드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기초 개념이 필요하다 싶으면 기초 개념에 대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요. 그쵸? 근데 아주 기초 개념을 넣어달라고 해도 얘가 그냥 아예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뭐 설치 나중에 해도 되는데요. 일단 뭐 나중에 한번 진행할게요. 일단 이거는 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안에서 뭐 마케팅 기초 개념을 정리해 주세요 했을 때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주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AI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넣어도 굉장히 세분화하게 잘 작성을 해주는 게 요즘의 AI의 특징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작성이 됐는데, 자, 이 내용을 제가 마케팅 알려줘야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추가적인 질문을 유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초 개념을 넣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쭉 뽑았는데, 제가 의도 있는 마케팅에 대한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너는 10년 경력의 B2B 마케터야.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나는 스타트업을 초기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마케터인데 초기 고객 100명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3가지 알려줘. 아까랑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알려줘 했을 때 그냥 여러 가지 뭐 나오는데 그 관련돼서 뭐 개념, 뭐 그냥 아주 한정적인 내용만 나왔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마지막에 기타를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번 아까 최초에 모호했던 프롬프트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프롬프트 개선 내용으로 한번 넣어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각 전략마다 뭐라고 해요? 뭐 핵심 채널, 예상 비용, 실행 기간을 포함해줘 라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전략해서 내가 링크드인 아웃리치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굉장히 뭐 예상 비용,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실행 기간도 뭐 3, 4개월 정도 하고, 뭐 전략도 이제 두 번째 전략해서 같이 핵심 채널, 예상 비용, 실행 기간에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쭉쭉 나옵니다. 즉,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저렇게 3까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내용까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서 마지막에 어떤 결과냐면 자, 결과 비교, 구체성, 활용도, 정보량 차이를 기록한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질문하냐에 따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정보량의 차이가 있는 걸 한번 확인하는 부분에서 이번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인 업무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비교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하면서 과연 프롬프트를 어떻게 줬을 때 굉장히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역할 지정 시 응답 품질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별건 없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같은 내용인데 여기다가 그냥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너는 10년 경력에 아니라 너는 10년 경력에 뭐라고 할까요? 뭐 법률 변호사야. 근데 제가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구체성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변호사 역할로 마케팅 전략을 드리는 거 적절하지 않을까 솔직히 스타트업 시대 마케팅 얘가 그냥 아예 바꿔서 전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든 한번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역할에 대해서 얘가 수정을 했는데 변호사야. 변호사 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 달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주면 얘가 보세요. 자,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입장을 쓰고 있죠. 아까는 우리가 마케터 입장에서 작성을 했는데 얘가 변호사 입장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 역할 지정 시 응답 품질이 달라지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이제 넣냐에 따라 이 응답 품질이 달라지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출력 형식 명시 시 결과가 구조화되어 있는가 했는데 제가 아까 1, 2, 3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추가로 넣었잖아요. 그랬을 때 1, 2, 3번을 그냥 구조화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뭐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한번 이번 실습을 준비를 했고, 다음 실습 한번 넘어가 보죠. 멀티턴의 대화 기술인데, 자 보시면 클로드가 대화 맥락을 기억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후속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을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 설정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저희가 전혀 코딩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했을 때 조건 변경을 한번 이런 식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직장인인데 나는 4주 플랜으로 한번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제안을 하는지, 구체적 산출물 해가지고 실습 예제 코드도 만들어주고 주석을 한국어로 달아달라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맥락 차단 실습인데 새 대화창을 열고 3번 메시지만 단독으로 입력해 이전 결과 품질을 비교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문 1, 2의 내용이 질문 3에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 포인트를 해보고 맥락 없이 질문할 때 방금 추천해주는 대상을 인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또 한번 제가 추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창 열었고요.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넣냐면 자 파이썬을 배우고 싶은데 전혀 코딩 경험이 없어.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자 파이썬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넣었죠. 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자 좋은 무료 학습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내용을 넣어줬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직장인들에게 4주 플랜에 대한 학습 계획을 짜달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어요? 방금 추천해준 방법 중 하루 30분만 투자 가능한 직장인에게 맞는 방법 하나만 골라서 4주 학습 계획을 짜줘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4주 학습 계획을 짜달라고 하면 얘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AI는 이거를 추천을 하네요. 그랬을 때 1일, 2일, 4일에서 시간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 계획을 짜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조건을 바꾼 거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위에서 질문했을 때 먼저 크게 뭐 추천 학습 순서 해가지고 환경 세팅하고 기초 개념 익히고 이런 작은 프롬프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자고 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내가 일정이 지금 30분밖에 없고 4주를 투자할 수 있는 관련해서 계획을 짜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좀 짜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주차 이제 데이 1 관점에서 실습 예제 코드도 한번 작성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주석도 한국어로 작성을 해달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1 실습 예제 코드도 작성해줘 해서 주석을 한국어로 달아줘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과연 어떻게 따라줄지 한번 보시죠. 자, 코드도 이렇게 아주 잘 작성을 해줍니다. 이 파이썬에 대한 코드나 이런 거는 이제 코딩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 클로드 코드가 굉장히 유명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작성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런 내용들로 지금 작성을 잘 해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구체적 산출물에 대한 부분에 계속 이제 요청을 하면서
아주 자진제 뭐 그때그때마다 내가 조건에 대한 멀티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 대화창을 열어서 이 3번 메시지만 단독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 내용을 과연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창을 열어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어요? 자, 이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얘가 과연 인지를 할까? 자, 그죠? 잘 모르죠? 지금 모르니까 다시 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파이썬 기초에 대한 부분으로 이걸 넣어주면 실습 예제 코드가 그냥 아예 우리가 아까 원했던 내용이랑은 좀 다르게 나오죠. 이 내용이 뭐 지금 내가 한번 보시죠. 예제 코드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 기준으로 30분만 투자할 수 있고 4주 동안의 플랜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 과정에서 이 지금 우리가 맥락 없이 질문을 하면은 그냥 아예 내용들이 결과가 그냥 내가 원하는 내용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뭐 아까랑은 좀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4주차의 플랜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임의로 그냥 데이원 상태에서 이 정도의 코딩에 대한 부분을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걸 짜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는 뭐냐? 1, 2에 대한 내용이 질문 3에는 반영이 다 되었죠. 그래서 yes입니다. 근데 맥락 없이 질문했을 때 이 방금 추천 대상 인지할 수 있는가? 인지할 수 없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no입니다. no.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실습에서는 멀티턴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기존의 내용을 기억을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방향이나 이런 걸 변경하고 답변을 조금 더 세련되고 정제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파일 업로드 및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실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파일을 첨부해본 문서 내용 기반 요약, 질의응답, 데이터 추출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요약을 할 건데요. 제가 이 PDF는 어떤 PDF를 쓸 거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PDF를 쓰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크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과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지금 새로 열었거든요. 자, 열어가지고 여기에 파일을 한번 넣었는데요. 자, 조금 짧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넣어보면 이 문서를 읽고 핵심 주장 3문장 이내 그리고 주요 데이터 수치 추가로 공부할 키워드 5개를 정리해줘라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보는데 자,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복사해서 업로드 시키면 이 내용을 인식을 할 거고요. PDF에 대한 내용을. 자, 이 문서를 읽고 핵심 주장 3문장 이내 해서 이 주요 데이터 수치 3 추가로 공부할 키워드 5개를 정리해줘 라고 하는데 아마 주요 데이터 수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결론에 대한 주요 내용 그리고 2, 3 추가로 공부할 키워드 5개를 정리해달라고 한번 PDF 관련 기반 내용으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는 이 내용을 지금 PDF로 바로 읽었거든요. 읽은 거 보이시죠? 자, 읽은 거 보이시면 이 내용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자, 핵심 주장 3문장 이내에서 이 내용이 과연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으로
빠르게 확산됐으면 AI는 더 이상 실험적 기술 내용이 아니라 라는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자, 생성형 AI는 이제 더 이상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요약을 해서 내용을 지금 세 문장 이내로 이제 넣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해줬고, 결론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했을 때, 결론 주요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경쟁 우위에 필요하다라는 게 각 키워드, 핵심 포인트의 키워드도 다 집어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이 넣었죠? 제가 추가로 공부할 키워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요소들을 바로 위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에이전트 AI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멀티모달 AI 중요하고, AI 거버넌스 중요하고, 엣지 AI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공부할 키워드로 나왔고, 데이터 중심 AI에 대한 부분도 이 5개를 선별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요약을 아주 잘 해준다. 즉, 어떤 파일이 업로드를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파일의 업로드도 내용을 잘 요약을 해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가 새 채팅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쪽에 대해서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습 내용을 한번 추가로 넣어보면, 실습에 대한 결과, 일단 우리가 이미지는 이걸 쓸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써볼게요. 글로벌 AI 도입 트렌드 전망을 해가지고 이 AI에 대해 이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한번 해달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한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3가지를 비즈니스 관점으로 설명하고 액션 아이템도 제안해줘 하는데, 자, 이미지는 제가 아까 그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동일한 방식으로 업로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지를 인식을 해줄 겁니다. 이미지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를 읽고 얘가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인사이트 분석 중이죠. 결국 이미지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인사이트를 본인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미지도 같이 한번 불러 볼게요. 자, 이런 내용을 가져왔을 때 뭐 2026년 해가지고 뭐 3.3% 뭐 33% 인상, 65% 인상,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얘 입장에서는 분석을 한 데이터를 집어넣겠죠. AI 기반 비즈니스에서 65% 해가지고 시장 침투율 뭐 38%에서 그랬을 때 액션 아이템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인사이트 1 시장 전입 타이밍, 인사이트 2 뭐 시장 인재 전략 긴박성, 인사이트 3 IP 경쟁력 확보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인력 AI 사용률이나 아니면 뭐 아까 보시면 시장 진입 타이밍,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이 이미지에 맞는 인사이트를 잘 넣어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IP 경쟁력 해가지고 특허 출원에 대한 내용도 여기다가 같이 인사이트로 넣어줬습니다. 즉, 이 항목 크게 트렌드 전망 이 항목, 뭐 이 항목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항목 이 내용들 전체를 다 인사이트를 넣어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핵심 요약도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거 보니까 AI가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내용도 인사이트를 잘 추출해주고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주고 인사이트까지 잘 제안해 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추출에 대한 부분까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럼 이제 새 채팅으로 넘어가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하냐? 자, 마지막입니다. 뭐 아주 간단한 건데요. 여기 마지막은 이제 올해 지금 잘 따라오셨어요. 뭐 이게 뭐 그냥 아주 기초적인 실습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제가 기획을 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글쓰 이제 메일 초안 작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메일 초안 작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CS 목표는 클로드로 이제 메일에 대한 초안을 생성하고 톤 길이 대상 독자를 바꾸는 수정 작업을 실습을 반복하며 실무 글쓰기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초안 생성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톤 변경도 바꿔주고 피드백을 요청하면서 제가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런 식으로 내재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복 교정 시스템을 통해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고 비즈니스 매너가 유지가 되고 피드백 요청 시 구체적인 수정 근거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도록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한번 넣어 볼게요. 나는 IT 스타트업 PM이야. 개발팀에 뭐 예를 들면 여기에 Q3 뭐라는 기능이 있나 보네요. 완성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써야 해. 팀원 사기를 유지하며 데드라인을 전달해줘 라고 제가 한번 문의해 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작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AI 즉 이제 클로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서버 이 안에서의 내용이 이제 서버 안에 있는 처리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죠. 한 번에 작성을 하느라고 좀 늦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도 보내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 향후에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제 커넥터 연결해가지고 지메일로 연동을 하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메일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초안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잘 생성을 해줬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같은 내용을 훨씬 더 한번 톤을 변경해 달라고 해볼게요. 내용을 훨씬 간결하고 직설적인 톤으로 다시 써줘 해서 감성적 표현은 빼고 핵심만 담아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분기한 도스 노력과 지문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복잡한 기술적 도전을 하나씩 해결해온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면서 감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요걸 한번 톤을 좀 변경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간결하게 한 번 더 바꿔주죠. 그래서 아주 간결한 내용으로만 이제 내용을 초안을 좀 변경해 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드백을 한번 요청을 여기다 한번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쓴 아래 이메일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어색한 표현이나 개선할 부분 그리고 최종 수정본을 제시해줘 라고 해서 이메일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넣는데 여기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넣는데 여기 어떤 내용을 넣냐? 26년 5월 5일, 5월 6일 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이상하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잘 모르는데 이제 않겠습니까? 해서 완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하게 한번 써볼게요. 좀 바보처럼 쓰긴 하는데요. 그냥 뭐 일단 공유 가능하지 않을까요? 좀 진짜 이렇게 쓰는 바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애매한 표현으로 최종 수정을 수정해 달라고 해볼게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줘 라는 식으로도 좀 내용이 좀 어색하게 한번 개선해 보면 최종 수정을 제시해 달라고 해볼게요. 이 내용을 넣으면 않겠습니까 해서 좀 불필요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다고 해서 기타 개선 포인트 해가지고 이 내용을 피드백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려고 이렇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애매하게 애들로 표현했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개선한 내용을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까지 요청에 대한 내용도 잘 해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복 교정 실습해가지고 대상 독자를 경영지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대상 독자를 경영진으로 바꿔서 다시 작성해줘. 초안을 다시 작성해줘 해서 질문을 하면 얘가 결과적으로는 반영을 해줄 겁니다. 보고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꿨죠. 완성 목표는 이때고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경영진 내용으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 수신자 관점에 대해서 팀에 지시하는 어조로 경영진의 현황을 보고하는 어조로 바꿨고 PM 역할 명시를 했는 부분에서 즉시 공유해 주세요 대신 직접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표현했고 후속 보고 약속 이제 추가를 해서 경영진이 기대하는 다음 액션에 대한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드백 요청 시 구체적인 수정 근거도 같이 넣어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톤 변경 시 비즈니스 배너에 대한 부분도 유지가 됐던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앞선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이번 시간에 뭐뭐 했었죠? 프롬프트 기초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멀티톤 사용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톤이나 방향이나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원하는 내용에 대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고,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 파일을 업로드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인사이트까지 얻을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메일 초안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조의 방향이나 이 톤이나 이런 것들 변경하는 것까지 우리가 크게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부분의 강의 내용을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클로드 AI 기초 활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클로드 AI를 기초적으로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이 잡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강사가 이렇게 진행을 했구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나도 한번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로드 AI 기초 활용법을 넘어서 이제 중급 과정으로 해가지고 그 클로드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어드밴스드 이제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